한 번씩 끊어서 가야지. 자, 참 쉽죠. 자, 저기 내 돈 10원 한 장 들어간 거 없어. 고객 담보돈으로 해가지고 100조 원을 미 연방준비를 보내서 예대 마진이 2.7%가 따박따박 떠져. 자, 100조 원에 2.7%는 1년에 2조 7천억이 나한테 따박따박 떨어져 막. 좋죠. 꿀 빨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꿀을 빨고 있죠. 미국이 망할 일은 없고, 미국이 뭐 저기 이자를 갖다가 안 줄 리는 없고, 그러니까 2.7%가 예대 마진 따박 떨어져요. 이게 월가의 기본 생리예요, 은행들의. 자,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 그렇게 했다면 작살나요. 갑자기 막 몇백조 원을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빌려주고 그게 저기 시중으로 나와봐. 우리나라는 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현물 시장이 굉장히 작아요. 지하 시장은 큰데,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예를 들면 이게 물이 간장 종지야. 간장 종지인데 폭포수 같은 물이 들어오면 어때요? 간장 종지가 깨지죠. 원리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간장 종지인데 미국은 어떻게 전 세계 시장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움직여요. 얘네들은 뭐예요? 간장 종지가 아니야, 시장이에요. 어떻게 뭐예요? 얘네들은 댐이에요. 전 시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럼 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댐같이 큰 그릇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폭포수 같은 물이 한 번에 쫙 내려와도 그걸 다 흡수를 해. 이게 기축통화 국가의 이게 장점이에요. 이해가 되잖아요. 굉장히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쉬워요, 원리는. 자, 기축통화 국가 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럼 미국의 기축통화 국가에서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은 기축통화를 잃는 순간 어떻게 해요?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모라토리움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그게 맞춰서 이겼기 때문에 미국이 기축통화를 갖다가 잃는 순간 어떻게 돼요? 미국은 바로 그냥 부도나요. 그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이 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아야 돼. 이게 월 가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매년마다 2조 7천억씩 따박따박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2조 7천억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걸 국채 사나요? 얘네들이 바보예요. 수익률이 높은 대로 투자를 하려고 하지. 국채 인플레이도 안 나오는 거 얘네들도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해. 더 수익률이 높은 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다가 투자를 해요. 이게 월가의 생리예요, 기본이. 그러다 보니까 월가가 선물 시장 자체도 움직여요. 자, 월가에서 선물 시장을 어떻게 옮기냐면, 선물 시장에 크게 3대 시장이 있어요. 선물 시장은. 자, 곡물 시장, 그 다음에 유가 시장,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철강제 시장. 소재 시장이랑 중에서 철강제예요. 철강제는 모든 산업 제품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철강제. 대표가 이 3대 시장이 선물 시장은 크게 존재를 해요. 이 시장은 또 움직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오일 쇼크 때도 저거는데, 한 번씩 얘네들이 선물 시장을 교란을 시키게 해요, 월가들이. 자, 이렇게 대표적인 게 뭐냐, 이제 역사적인 사례를 볼게요. 예전에 보면 유조선들이 태평양이나 한국 밖에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안 나르고 가만히 그냥 기름을 채운 상태로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때 왜 그랬을까요?
네. 거기 월가 애들이 선물 시장을 교란을 시켜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번 그 장난을 칩니다. 유가 시장에. 예전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나중에 기름 투기 뉴스에는 그렇게 해요. 기름 투기 업자들이 이런 큰 유주선도 있잖아요. 유주선을 갖다가 항구로 들어와서 기름을 퍼줘야 하는데 안 퍼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태평양 같은데 그냥 막만태 그냥 그대로 기름을 채운 채로 그대로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름값 올리기 위해서. 기름값을 왜 올릴까요? 아니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더 비싸. 그거 기름 그 조금 있는 거 차익 해봤자 얼마 안 돼요. 어디서 하겠어? 선물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경마장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자, 예전에 이런 경우가 한 번씩 발생을 해요. 자, 보통 우리나라 같은 산업국가 같은 데는 굉장히 기름값에 이게 굉장히 예민해요. 원가나 이런 게 굉장히 환율도 바로 움직이고. 월가 쪽에서 선물 시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란을 시켜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월가에서 어떻게 했냐요? 그렇게 해서 번 돈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박 사업을 해. 어떻게 선물 시장을 들어요. 얘네들 생리가 어떻게 되면 그래서 기축돈에서 100조 하면 2조 7천억 1년에 딱 들어와.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막 10배, 100배, 1000배로 이걸 갖다가 이게 튀기고 싶지. 1년에 뭐 2, 3%짜리 그 국채 그 재미도 없는 거에다 투자 안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렇게 수익 낸 그 돈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하냐? 선물 시장으로 많이 투자를 해요. 근데 다른 시장도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내놓는 막 몇 조원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걸 갖다가 10배, 100배로 이제 뻥튀기 작업을 어떻게 하냐? 이게 가려기. 최고 많이 시장에서 교란을 시킨 많이 이게 흔적이 많이 남은 게 유가 시장이에요. 자, 잘 보면 월가 애들이 선물 시장을 교란시킨 흔적들이 겁나게 많아요. 자리 조금만 찾으면 다 저기 좀 약간 경제를 많이 공부한 그쪽 계통 사람들 쉽게 찾아내요. 자, 선물 시장 그 당시에 얘네들이 어떻게 저기 유가 시장의 선물 시장을 어떻게 조작을 하냐? 자, 배럴당 예전에 200달러까지 150, 200달러까지 넘어간 적 있어요. 기억나시죠? 지금 배럴당 얼마죠? 지금 71달러인가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이게 제가 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까먹고 아마 그냥 가장을 할게요. 자, 배럴당 70달러가 평균가야. 한 배럴당. 그럼 배럴당 70달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70달러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3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상을 안 넘어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요? 보통 위로 이게 50에서 9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폭을 거의 안 남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0%예요 보통. 평균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안 넘어가요. 그러면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베팅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0% 안에다 다 베팅을 해, 선물 시장에서. 그럼 배럴당 어떻게 해요? 70달러면 보통 90달러를 넘어가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럼 100달러 넘어가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세계적인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올해는 71달러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71달러예요. 그럼 내년도 71달러 확률이 높아요. 그래봤자 71달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약 50달러에서 90달러에서 왔다 갔다라고 이게 바보들도 그건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물 시장에서 베팅을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베팅을 해요. 그 밖으로는 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베팅을 안 해요. 근데 그 밖에다 베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게 맞으면 어떻게 해요? 10배, 100배의 배당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너무 당연하죠. 자, 내년에 유가 시장 지금 70달러인데 내년에 유가 시장이 100달러에다 베팅을 했습니다. 선물 시장을 100달러 했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저 바보.
저거 될 수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시장을 갖다가 교란을 하셔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유가를 끌어올립니다. 왜?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내년에 유가를 배럴당 100달러에다 내가 베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가를 어떻게 해요? 100달러까지 끌어올리기 작업을 합니다. 월가이들이. 왜? 그래야 내가 10배, 100배의 배당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은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가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소말리아에 있는 해적들한테 전화합니다. 야, 소말리아 해적 있잖아. 니들 있잖아. 어디에 무슨 유조선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털어. 그거 납치해. 그러면 유조선 몇 개 소말리아 해적들이 납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유가 유난하게 이게 유통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유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유값이 당연히 오르겠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70달러 단계 80달러까지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공급이 많이 딸리고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사재기를 조작을 시킵니다. 그럼 기름을 많이 필요하는 이런 제조업체나 이런 산업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비상령을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요? 기름을 비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이게 유난하게 이게 원유가 유난하게 전달이 안 되는데 공급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사재기가 붐이 불어. 그럼 어떻게 해요? 80달러였던 게 90달러까지 껑충 뜁니다. 정보전으로 이제 교란시켜요,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되냐? 나중에 상선배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다 네트워크가 연결돼서요. 상선배를 갖다가 우리가 너희들 더 기름값 비싸게 해줄 테니까 잠깐 배 대지 말고 그냥 태평양의 유조선들, 전 세계에 있는 유조선들 갖다가 다 쉬게 만들어. 그 어떻게 해요? 기름을 채운 상태로 태평양이나 대서의 한가운데다가 그냥 망망대에다 띄워 놓습니다. 그 띄워 놓으면 우리가 돈 더 많이 줄 테고 너도 나중에 기름값으로 또 마진 수익이 나오니까 우리가 뒤에서 리베이트 따는 거 챙겨 줄 테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유조선 그거 그냥 망망대에다 바다 한가운데 띄워 놔. 그러면 오케이 콜 하고 이제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비축류도 떨어져 가고 이게 유조선들이 없어서 난리예요. 기름이 안 움직여.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90달러 했던 게 이제 1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현물 시장을 내가 배팅한 선물 시장에 맞추게끔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가 배팅한 금액이 10배, 100배의 수익을, 최하 10배에서 100배의 수익을 거둡니다. 이렇게 해서 교란을 시킵니다. 그럼 옛날에 200달러 막 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도 그게 다 선물 시장 애들이 장난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산유국 애들은 이거 돈 많이 벌고, 돈은 많이 버는데, 걔네들이 버는 거는 그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좀 정유의 그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 정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이 나라는 국책 사업이에요. 그죠? 거의 세금이 다 그쪽으로 나오니까. 그럼 얘네들은 마진이 많이 나오는 걸 원치 않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나오는 걸 원해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른대. 이렇게 조작을 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선물 시장에서 유가 시장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쳐요. 오사빈라든이 그것 때문인가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오사빔 라딘이 그 당시에 저기 월가 쌍둥이 빌딩을 갖다가 전 게 보통 쌍둥이 빌딩에서 그걸 다 지시를 내려요. 그 저기 좀 사악한 그 저기 작전이나 이런 저기 선물 그걸 갖다가 그 브레인 애들이 대부분 쌍둥이 빌딩에 있어. 그걸 갖다가 만약 그럼 얘네들이 어떤 것까지 저거 하냐면 전쟁도 조작을 해요. 월가 애들이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요. 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게 일어나 갈등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터쳐가지고 곡물 시장을 교란을 시켜요. 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곡물 시장이 어떻게 되냐? 가격이 올랐죠. 그럼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거를 일부러 전쟁을 뒤에서 조작을 시켜요. 얘네들이. 용병 같은 애들 돈 몇 푼 주어져가지고 애들 갖다 교란을 시켜.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을 시켜. 그럼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해서 또 빵 터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곡물 가격이 오를 거는 뻔히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 곡물 가격이 온다. 곡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선물 시장을 거기다가 베팅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다 베팅한 수익 금액에 맞추려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한번 일어나야 한다. 자, 요런 공식, 이제 요런 어떻게 해요? 이제 카르텔이 이제 생겨요. 서로 간의 이익이 마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저기 그런 용병대 애들 갖다 거기서 어떻게 교란 작업을 시켜요. 테러 같은 걸 해서. 이간책이라고 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이간을 시켜요.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해서 전쟁이 터졌나요? 이제 원래 터질 걸 알고 있었는데 월가 애들이 뒤에서 그걸 조작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터졌고. 그리고 월가에서 선물 시장에서 누군가는 어떻게 해서 곡물 선물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질 거를 미리 알기 때문에. 왜? 자기네들이 그거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왜? 내가 곡물 값을 여기다가 베팅을 했어요. 그 가격까지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한번 터져줘야 하니까.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뒤에서 여러 원인도 있어요. 어쩌면 가스라이팅이에요. 이게 이미 우크라이나 거기는 가스가 이미 이게 갈등 요소 같은 가스가 자욱해 있는데 누군가가 저기 거기다가 라이터를 찰칵 하면서 빵 터진 거야. 자, 그걸 누가 터뜨렸냐? 월가 애들이 터진 거야. 이미 가스가 자욱하게 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갖다가 라이트를 안 켜게끔 이걸 다 이게 각국 이게 첩보 조직들이 그걸 막아요. 전쟁의 기본이 첩보 조직 역할이 그거니까. 근데 얘네들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용병이나 이간책을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부싯돌 갖다가 탁 튀기고 어떻게 해요? 토낀 거야 자기네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게 탁 튀니까 어떻게 해요? 가스가 이제 불 붙으면서 빠바바방 터지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라는 게 빵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곡물 선물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사람이 다 뒤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돈 잘 벌면 돼. 월가 애들의 마인드에. 자, 그 돈을 어디서 가져가냐? 아까 국채로 해서 예대 맞은 수익 남긴 걸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그 짓을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월가 애들이 뒤에서 국가 간이나 아니면 내전을 조작을 일부러 해요. 굉장히 사례가 많아요. 왜? 내 이익을 위해서. 저기에 있는 시리아 애들이나 저기 있는 아프리카 애들이 굶어 돼지든 총에 맞든 상관없어. 쟤들이 그 꼭두가시째 움직이면서 나이가 원하는 선물 내가 베팅한 그 말에 선물이라는 그 말에 1등을 하기 위해서 애들이 뒤지든 말든 내전에서 국가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 그래서 일부러 내전을 조장을 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냐고요? 아마 베트남 전쟁 끝나서부터 그게 조금씩 생기면서 나중에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 소련은 미소 간의
공산과 자본주의 간에 이게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소련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그걸 못했어요. 예전에는. 왜 소련이 알면 그걸 다 지적해가지고 자본주의의 그 사악함을 얘기를 하니까 그것까지 그때는 못해요. 어떻게 이게 언제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을 하면서 이게 발생을 해요. 그 전에는 그걸 함부로 못해. 왜 그거를 하면 그거를 이제 이걸 폭로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 국가들을 넓혀가. 소련하고 중국들이. 예전에 그걸 몇 번 월가 애들이 몇 번 했다가 나중에 미국이나 CIA가 그걸 못하게 해요. 근데 나중에, 근데 나중에 붕괴된 다음에 그게 미국 국익의 이익이 되니까. 예전에도 말했지만 미국은 수입해서 소비만 하는 국가야. 없어. 그럼 뭐예요? 돈 찍어낸 걸 회수해야 돼. 그럼 다시 그거 가지고 물건을 사고 회수하고 물건을 해야 돼. 자,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저기 사기 도박으로 쳐서 미국으로 끌고 들어와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돼. 이거 참, 이거 미국이라는 나라가 비열하지만 생존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을 해서 현재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이렇게 생존하는 방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법, 이런 식으로 계속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계속 써야 돼. 근데 이 방법을 못 쓰게끔 하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이상하게 지금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는 말이 지금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 예전에는 미국의 이익과 월가의 이익이 이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예전에 소련과 중국이 붕괴되기 전에 그 짓을 함부로 못했어. 왜? 견제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그걸 알아. 그럼 그걸 갖다가 유포를 해요. 자본주의, 썩은 자본주의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를 갖다가 이걸 용도로 많이 해놨어. 실제적으로 예전에 기축통화였을 때 월가에서 그걸 몇 번 했다가 어떻게 해요? 그 나중에 CIA하고 백악관에서 그걸 갖다 제재를 해요. 왜? 공산주의 애들이 그걸 갖다가 유포하는 용도로 해서 미국의 사악한 자본주의를 갖다가 이걸 갖다 꼬발리니까 그걸 못하게 해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견제하는 세력이 망했어요. 자본주의가 됐죠, 얘네들도. 소련하고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 뒤부터 얘네들이 이제 그걸 거침없이 해요. 미국이라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뭔가를 끄지고 와야 돼요. 이게 밖으로 유출된 달러를 다시 뺏어가지고 와서 사기쳐서 뺏어 가져가 와서 그거로 와서 다시 소비를 해서 물건을 사고 소비를 하고 물 뺏어서 사기쳐서 소비를 해. 이게 미국이 인데까지 돌아갈 방법이에요. 자, 이거를 못하게 했어요. 전 세계 정상들이. 이건 나쁜 짓이라고. 누가 봐도 나쁜 짓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미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예전에는 그렇게 사기쳐서 다 뺏어 왔어. 사악하게. 그래가지고 소비를 했어, 미국은. 그래서 무역의 균형을 맞췄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소비는 똑같이 해. 근데 예전에처럼 어떻게 해요? 사기쳐서 달러를 다시 못 뺏어와, 전 세계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이 어떻게 지금 모라토리움 선언을 할 정도로 이게 저걸 했어요. 이게 인데까 미국이 불러온 역사예요. 지금 약 30년을 그렇게 굴러왔어요. 왜냐면 소련, 중국이 붕괴한 게 90년도에 다 개혁개방하죠. 1990년도부터 지금 현재 2023년, 정확히 33년이 흘렀습니다. 34년 동안 미국이 이렇게 진짜 비열하게 생존을 해서 왔습니다. 자, 그 비열하게 전 세계의 내전을 조작을 하고 월가 애들이 그걸 갖다 미국은 어떻게 눈을 감았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인데까지 약 33년 동안 불러온 미국의 자본주의 역사입니다.